어쨌든 오늘은 수학 1 237쪽에 등차 수열의 합부터 들어갑니다. 237.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시그마까지 먼저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하고 미리 얘기하자면 다다음 주까지 하고 책 끝낸다. 이 책 다다음 주까지 하면 끝난다. 알겠죠? 이 책 다다음 주까지 하면 끝나요. 그 말은 그 수투도 다다음 주에 끝난다는 소리야. 그럼 다다음 주 3주 뒤부터는요. 모의고사 돌려야지. 니네 지금 시즌2 확통이랑 미적분 하고 있는 것처럼 핵심 유형들 빨리 정리하고 핵심 유형들 빠르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돌릴 거예요. 7점 모의고사 계속 돌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3주 뒤가 왔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문제를 보고 엉엉엉엉 우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왜냐? 어차피 남은 거 하나는 그 하나를 통해서 어쨌든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자면 우리 여기 잘 봐. 야, 덥긴 덥나 보다. 화면 깨지고 난리 난 거 보니까. 화면이 깨져요?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아지랑이가 피어 올라 있어요. 아지랑이가 피어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덥나 봐. 근데 날씨가 덥긴 해요. 지금 밖에 37도래. 진짜요? 그 와중에 쟤는 긴팔 입고 있어. 안 덥냐? 버스 내려면 좀 좋을 것 같긴 했어.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태양이. 그러니까 야 지금 37도인데 긴팔을 왜 입고 와? 반팔보다 긴팔이 더 편하네. 아까 나 반팔보다 긴팔. 여기가 뭐 중동이야? 아랍에미리트야? 물론 피부를 보호하려면 무조건 긴팔을 입어야 된대요. 반팔 입으면 피부암 걸린대. 그래가지고 긴팔 입는 게 좋다는데 아랍에미리트야? 정말 얇잖아요. 밖에 있는 장마가 바람만 있잖아요. 바람막이라서 문제 아니야?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분들은요 검은 옷을 입긴 있는데 바람이 잘 들어오는 옷을 입는데요. 햇빛만 차단이 되는 옷을 입는데 봐봐 연예인이냐고. 긴팔에 모자까지 쓰고 연예인이야? 아니 최근에 너무 사가지고. 준 좋아한다. 얘 갈궈주니까 좋아한다. 봤어? 겁나 웃고 있었어. 이따가 뭐라 해? 알았지? 엄청 웃고 있었어. 오늘 차단 나가겠다. 둘이 바다가 갔거든요. 둘이? 둘만? 그럴 거면 차라리 쟤도 껴서 같이 데리고 갔다 오지. 쟤는 또 왜 안 데리고 가? 그치? 바다를 구경하는 걸 좋아하지. 제가 물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구경했다잖아 얘네도. 얘는 물에 들어갔어요. 수영복도 없이? 진짜 직선으로 가는 거였어. 집에서 욕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긴 난 다음 주에 바다 낚시하러 가요. 그 캠핑장 바로 앞에가 바닷가여가지고 바다 낚시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바다 낚시하러 가요. 상어 잡아야겠다. 상어가 왜 있냐 여기에. 야 강화도에 상어 있었으면 이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 보건소도 가야 돼. 말라리아 예방접종 받으러 가야 돼서. 가야죠. 강화도나 이런 데 가려면 말라리아 그거 예방접종 하고 가야 되는 거? 아 진짜요? 응, 지금 그래야 돼. 아니면 한 4개월 정도 그거 못해. 그 헌혈 못해요. 그리고 그 애초에 그 예방접종 안 하고 가잖아? 말라리아 걸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알지? 말라리아는 한 번 걸리면 바로 죽는 거? 지금처럼 날씨 더워 죽을 때는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프리카에서 살아남는 아주 대단한 모기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대단한 모기들이라 걔네들이 죽지 않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나는 모기 기피제도 겁나 뿌려야 되고 엄청 해야 돼요. 더워 죽으라고? 난 너가 아니야. 나는 더워 죽어요. 왜 상상했냐? 자, 여기나 보세요. 자, 이거나 보세요. 내 휴가를 막는 둘.
8월 4일 날 하면 참 완벽했는데. 에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인데, 그래서 나는 여기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제1항에서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었던 Sn을 구할 겁니다. 결국 다시금 나는 여기 있는 시그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시그마, 나는 현재 K가 1에서부터 우리는 N까지 갔을 때 여기 있는 AK를 구할 거야. 단 여기서 우리는 AK를 뭐로 잡을 거냐면 여기는 AK 자체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잡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나는 여기 있는 제1항에서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한테 주어져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처음 항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끝항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처음 항을 줬고 끝항도 같이 줬을 때 이 두 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1번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처음과 끝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 그래서 처음과 끝을 더한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A1과 AN, 처음과 끝을 더한 것이 총 몇 개있냐면은요, 우리는 그 세트가 n개의 절반만큼 존재하게 되겠지. 왜? 두 개 묶은 게 한 개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요? 이런 거 있었다는 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1, A2, A3 해가지고 계속 더하겠지. 땡땡땡. 그래서 우리는 AN-2, AN-1, 그 다음에 우리는 AN을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때 우린 제-n항까지 합이야. 맞아?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얘네 일반항을 통해서 증명이 다 돼요. 일반항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는 건데 그 증명이 되는 사실이 바로 뭐냐? 이거야. 양 끝에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들끼리 더해서 만들어지는 애들,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짝이 똑같았을 때 걔네들끼리 더하면 무조건 같은 거 나와? 다른 거 나와? 무조건 같은 거 나와. 그럼 걔네들 같은 것이 총 몇 개만큼 존재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총 n개 있는 거를 다 두 개씩 묶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세트의 개수는 2분의 n개만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그대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는 양 끝에 더한 게 2분의 n개만큼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n 그 다음에 처음과 끝항을 더한 것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요 갈색 공식이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지금 현재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거는 얘가 AN의 정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 항과 공차만이 주어졌을 때 우린 이거를 두 번째 공식이라고 해서 이걸 많이 외우고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결국 우리는 이렇게 갔을 때 얘는 그래서 2분의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항의 개수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첫째 항도 그대로 가고 여기는 AN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AN이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우리는 n-1의 공차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정리하면서 나오게 되는 게 여기 있는 두 번째 공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그래서 n의 첫째 항들 두 개 더한 2a1 플러스 우리는 그래서 n-1의 공차지롱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식들이 있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는 이렇게 공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것. 그 넘버 2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시냐면 그때 그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뭐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니 당연히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외워두시되 요즘 학평 스타일은요. 앞에 것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나오긴 하니까 앞에 거를 너무 무시하지는 말아달라. 그런 얘기들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237초기 11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없진 않아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1번 문제부터 쭉 들어가려고 하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는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요. 이 문제를 풀 때 핵심 키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풀 때 핵심 키는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리 좀 할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핵심 키는 정리 좀 해놔봐. 그때 여기 이 문제를 풀 때 키, 얘가 바로 사이드 킥 이런 문제인데 이 키는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문제들은 다 문자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면 없다라는 것. 최대한 문자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 줄이기가 이 문제의 키예요. 그럼 문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밑줄을 그어주고 봐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밑줄. 그때 우리는 sk의 값을 줬고 그 다음에 sk 더하기 2의 값을 준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얘네들한테 우리가 맞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건 여기는 sk죠. 그럼 sk는 제 몇 항까지 합이냐면 k항까지의 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sk 결국 우리는 제 1항에서부터 우리는 제 k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까지의 합을 구해서 만들어낸 그러면 우리는 공차가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 그 합공식을 쓰게 되면서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k 거기에 우리는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 2배 거기에 우리는 항번호가 k개니까 그래서 우리는 k-1의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2를 이렇게 약분해주게 된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k에 결국 우리는 얘 약분하게 되면 a 거기에 우리는 k-1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얘 k랑 k 곱해서 만들어낸 k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a-1이 있었고 거기에 k를 곱해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현재 마이너스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얘가 현재 마이너스 16이올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똑같이 제 k 더하기 2항까지의 합이니까 그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k랑 a에 대한 식이 똑같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땐 식이 약간 좀 아름답게 정리되나요? 아니면 좀 더럽게 정리가 되나요? 조금 더럽게 정리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약간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S의 K 더하기 2는 우리는 제 1항에서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을 더한 걸 우리는 SK 더하기 2라고 얘기합니까? 그치? 제 1항에서부터 우리는 제 K 더하기 2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K 더하기 2라고 잡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SK를 아까도 잡았다시피 여기는 SK는 제 1항에서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K라고 잡아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제 K항까지만 잡아주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만약에 빼볼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한번 좀 빼봐. 그럼 얘네들을 빼는 순간 우리는 제 몇 항과 제 몇 항의 합만 남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나요? 이거 빼는 순간 그치? K 더하기 1항과 K 더하기 2항만 찾아줄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조금 남게 되는 거 두 개. 그러니까 우리는 K 더하기 1항과 그 다음에 K 더하기 2항. 얘네들을 더한 것만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만 더해진 거를 찾아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그냥 진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을 뺀 이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을 빼서 만들어냈던 그래서 얘가 4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AK 더하기 1과 AK 더하기 2를 하나하나 찾아주게 되면 제 K 더하기 1 항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이 그대로 A가 주어졌고 거기에 우리는 항번호에다가 1을 빼주니까 얘는 K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K 곱하기 우리는 공차 2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AK 더하기 2니까 그럼 첫째 항 똑같이 들어갔고 여기에 항번호 하나 빼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K 더하기 1에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된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2A 더하기 몇 K가 되냐면은요. 그래서 우린 여기 더하기 4K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 더하기 2까지 더해준 게 얘가 현재 얼마가 됐다는 소리냐면 얘가 4가 됐습니다. 이 소리 하고 있네요. 괜찮나요?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야무지게 다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2로 다 먼저 나눠주게 되면 A 더하기 2K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그래서 2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A가 K에 대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를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K에
더하기 우린 2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이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며 그러면서 앞에 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거에 있었던 A 대신에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얘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돼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K값 찾아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노라 이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는 K제곱 잡아주고 거기에 우리는요 A 빼기 1이가 여기에 1 빼봤자 어차피 마이너스 2K만 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게 된 게 마이너스 16이다라는 걸 이용. 그러니까 우리는 K제곱이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16이 되었으니 따라서 K가 결국 우리는 풀마사죠. 그래서 풀마사인데 중요한 건 K가 자연수죠. 그러니까 K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챙겨오기만 하면 되고 제 플러스만 챙겨오면 되니까 그래서 K가 4가 되면서 동시에 첫째 항도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첫째 항이잖아. 그러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8인데 거기에 1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7인.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따라서 A, E, K를 찾아줄 수 있게 되겠고 그럼 얘가 제 8항을 찾아주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첫째 항 마이너스 7에서 결국 우리는 8 빼기 1 해준 7에다가 결국 우리는 공차 누구 곱해주면 되냐면요. 공차 2를 곱해주게 되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찾아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14 빼기 7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7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잘 보시면 지금 현재 SK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잡아가지고 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자가 줄여지고 그 문자가 줄여지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그 관계식을 뭐를 이용해서 찾을 것이냐가 이 문제에서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꼭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다 됐으면 뒤로 넘기면 14번이 있습니다. 수능 문제 겁나 쉬웠던 겁니다. 14번 문제 지금 빠르게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방금 했던 거랑 아이디어 똑같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14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문제였는데 답 나왔어요? 야, 이거를 아까 내가 설명해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이해했다면 아마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렸을 건데요. 사실은 어떤 거를 좀 잘 보면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적어줄래? 설마 얘네 둘을 보고 합을 구하고 있었다. 속 터집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내가 했던 아이디어 중에 분명히 어떤 게 있었냐면 에스파이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룹 에스파. 난 에스파를 싫어해요. 진짜로.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해봤자 나한테 악플이 안 달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무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에스파가 싫어요. 응? 몰라. 나는 그냥 에스파에 처음부터 정이 안 갔어. 난 요즘 마음에 드는 걸그룹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명 생겼어요. 한 명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 걸그룹 말고는 요즘 다 별로입니다. 너희도 보이그룹 하나 좋아하는 애 생기면 걔만 좋아하고 나머지 다 별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뭘 그렇게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봐. 자, S8은 제 몇 항까지 합이에요? 제 8항. S6은요? 제 몇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빼봐. 그러면 얘는 A7, A8만 남게 되겠지. 됐죠? 왜냐면은 제 6항까지 합이면 제 1항부터 6항까지를 더해놓은 거를 제 1항에서부터 8항까지 더해놓은 거에서 빼달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1, 2, 3, 4, 5, 6항은 날라갈 거니까 그럼 남은 게 7항, 8항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졌던 식을 약간 요렇게, 그러니까 분자는, 그럼 대놓고 등차 수열해서 이렇게 딱 빼면 분자는 몇 D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분자 몇 D야? A8에서 A6 빼봐. 그럼 공차에 몇 배 남아요? 그래, 2D 남지. 그러니까 분자는 그대로 2D 잡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모는 얘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은 제 7항과 제 8항을 더한 것만 남게 되잖아. 그럼 제 7항과 제 8항의 합을 우리는 어차피 일반항을 가지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굳이 합공식을 쓸 필요 따위는 없었단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 공식으로 그냥 답을 구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뭐 할 거야? 일반항 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항 구했다야.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A7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첫째 항 A에다가 근데 첫째 항이 6이네요. 아싸. 그럼 6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7 빼기 1 하니까 6D가 되겠고. 맞아요? 그럼 A8은 첫째 항 6에다가 8 빼기 1 하면 7D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분의 분자각에서 몇 D가 되냐면은요. 2D가 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분모가 12 더하기 13D분의 결국 분자가 그래서 2D가 된. 즉 공차에 대한 우리는 1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게 대놓고 얼마가 되었냐면 2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싹 바꿔주게 되면은 따라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공차의 2배를 해준 2D랑 얘네 2배 해서 만들어낸 24 더하기 26D가 아예 똑같으니까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24D가 그래서 마이너스 24 그래서 D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까지는 나와요. 공차 구하라며. 정답 마이너스 1이네. 정답 몇 번이에요?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이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되면은 돼요. 이런 게 수능적 사고고 이런 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옆에 17번 문제도 빠르게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자, 17번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 이거는 딱 적어놔봐. 이거는 등차 수열에 무슨 공식을 써서 푸는 게 여기서는 가장 편리할까요? 시그마 공식보다는 뭘 쓰는 게 굉장히 편할까? 그치, 이거는 합공식 쓰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합공식 쓰는 게 굉장히 편한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자, 일단 여기에 뒤에 이제 동그라미 칠 건 공차가 양수입니까? 아니면은 첫째 항이 양수입니까? 그치, 밑줄 공차가 양수입니다. 그럼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하니까 얘는 점점 올라가겠니? 아니면 떨어지겠니? 수열 자체가 점점 커져요? 아니면 작아져요? 커지고 있는 수열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차 수열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생각해봐. 제3항까지의 합과
제9항까지의 합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제9항의 합이 27, 제3항의 합의 절대값이 27이래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제9항의 합이 지금 현재 27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제3항의 합을 잡았을 때 얘 절대값 씌워준 게 27이래. 이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수열 AN 자체는 현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수열이라는 건 절대 같은 것들이 나와야 아니면 나오지 않아요? 같은 것들끼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심지어 얘 3항까지 더한 게 더 작겠습니까? 아니면 9항까지 더한 게 더 작겠습니까? 3항까지 더한 게 훨씬 더 작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제 9항까지 더한 게 27이래.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든 이렇게 상세가 되더라도 어쨌든 그냥 제 9항까지 합을 구하면 양수들끼리 더한 게 돼서 27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고 제 3항의 합을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네가 음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는 애들이라고 쳤을 때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제 9항의 합을 잡았을 때 얘가 음수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수열이라고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각각의 함수값들을 더해서 나는 27이 되었다는 것. 음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양수가 되는 무언가, 그래서 더해져서 0 되는 애들까지의 무언가는 다 없애버리고 남은 양수들끼리 더해서 나는 27을 만든 거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럼 제3항까지의 합 또한 그냥 27이 나오게 만들어버릴 수는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없는 상태일까요? 그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제3항까지는요. 이렇게 담담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딱 일부만을 잘라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봤을 때를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얘는 애초에 양수가 되는 영역이냐 아니면 음수가 되는 영역이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가장 작은 애들부터 해가지고 딱 3개 짜르륵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부터 3개 짜르륵 더한 거야. 그러면은 얘는 증가하는 수열의 입장에서 보니까 얘는 실질적인 수열의 합은 27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됐다라는 소리가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돼? 그러니까 이거야. 얘는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수열이고 공차가 양수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의 값과 얘의 값은 아니다 똑같다는 것이 나온다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감소하는 수열이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절대값의 매력은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같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겠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여기는 제3항의 합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제9항의 합이 27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에서 0 되는 거 음수가 되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양수들끼리 더해서 27을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제9항의 합은. 맞아요? 그러면 제9항의 합에서 이미 0 되는 거 그러니까 양수, 음수가 만나서 0 되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남은 애들끼리 더해서 나는 27이라는 숫자를 온전히 뽑아낸 게 제9항까지의 합이야. 그럼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제3항의 합 또한 똑같은 숫자 27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겠죠. 똑같은 숫자 27을 S3이 그대로 가질 수는 없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얘는 증가하는 수열이라는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는 오히려 얘들을 마이너스들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27이 되었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가 된 케이스구나.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논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렇게 잘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나는 여기는 S3이 결국은 마이너스 27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AN이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수열이니까 제 3항의 합은 절대 플러스 27이 되지는 못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눈치채고는 있어야 돼요. 그럼 요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 순간 얘들은 합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 합공식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을 얻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S9 그러니까 제9항까지의 합이니까 결국 우리는 2분의 항의 개수 9 거기에 우리는 첫째 항의 2배니까 2A 더하기 항의 번호에서 하나 빼준 거니까 8 거기에 공차 D를 곱해준 결국 우린 여기 있는 9 괄호 A 결국 우리는 A 더하기 4D가 나오게 되었을 때 얘가 일단 얼마가 되었냐면은 1번 그러니까 제9항의 합이 27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7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4D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A 더하기 4D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주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번째로 잡아줬을 때 여기는 S3을 구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2분의 결국 우리는 항의 번호 3 거기에 우린 첫째 항의 2배 하고 거기에 항의 번호에서 하나 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2D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이들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나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3의 A 더하기 D 나오게 되었는데 얘가 현재 27이라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27이라는 거야? 이 숫자가 현재 27 마이너스 27 둘 중에 뭐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얘가 지금은 마이너스 27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야. 제3항의 합은 절대 27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들어갔을 때는요. 항 수열이 얘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수열인지를 먼저 눈치를 빡 채시고 거기에 맞춰서 부호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는 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값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게 키워드야. 알겠지? 그냥 27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3으로 나누네요.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D가 결국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알아. 그럼 얘네들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연립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나는 여기는 A 더하기 4D가 3이란다. A 더하기 T는 마이너스 3이란다. 2를 빼야 공차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D가 6이란다. 공차는 그래서 2란다. 그쵸? 왜? 오, 그쵸.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9란다. 더하면 얘가 3D가 12가 된다. 그래서 공차는 4다. 그죠? 그래서 공차는 4고 4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첫째 항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냐면은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되겠노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렇게 딱 보는 그 순간 우리는 A10 구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제10항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첫째 항 마이너스 13에다가 항번호에다가 하나 빼준 9 곱하기 공차니까 4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6에서 13 빼주면 정답.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계산하면 얼마다? 그치? 정답은 그래서 23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찾아주게 되면은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돼요. 요런 문제들인데 약간 조금 요런 문제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요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서.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19번, 20번이에요. 19번, 20번은 꼭 한번 시간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오래 걸려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됐지? 됐니? 21, 22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21, 22 빼고요. 21, 22는 빼고 뒤로 넘기면 23번, 25번도 마찬가지 뺍니다. 그래서 23, 25번 빼고 당연히 고난도 문제는 니네 풀라고 해도 안 풀 거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풀라고 해도 안 풀 거고 왜 넘기지? 24번이 남아있어요. 한번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고민해 보세요. 준비 시작. 24번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볼게요. 먼저 한번 해봐. 딱 SN이 뭔지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출발.
아, SN 표현해봤어요, 여기. SN 표현해봤어요. 어쭈. 표현을 하라니까 열심히 잤지. 자, 보세요, 여기. SN 표현만 해봐. 자, 그럼 우린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우리 여기 있는 SN은 제 N항까지의 합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제 N항까지의 합을 그대로 일단은 식을 써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린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지금 현재 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개 잡아주고 거기에 우린 첫째 항 뭐의 2배? A의 2배.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A 써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항번호에서 하나 빼준 거니까 N-1에 공차가 마이너스 얼마래요? 그래 마이너스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게 SN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들 다 약분해 주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는 N의 그럼 괄호 우리는 첫째 항 A에 우리는 N-1에 우리는 공차 마이너스 2가 된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잡아주게 된. 그래서 우린 얘네 좀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N에 얘가 그래서 괄호 안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2N에 우리는 더하기 A 더하기 2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우리는 A 더하기 2의 N이라는 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2차식이 나와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얘가 200보다 작아야 된대. 어디에 대해서? 그냥 자연수 N 아니면 모든 자연수 N? 밑줄.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잘 봐요.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뭐야? 얘 한쪽을 다 넘겨서 2차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럼 나는 여기는 2n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a 더하기 2의 n에 그럼 여기에 더하기 200을 잡아줬고 얘가 0보다 항상 어때야 되냐면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항상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0보다 큰 2차 부등식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사실은 다 끝난 거지죠. 왜 다 끝났냐? 라고 보여드리게 된다면은요. 이렇게 해서 잡아준 게 얘가 무조건 0보다 큰데 어디에 대해서 모두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만 다 그게 성립한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순간부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게 다 성립한다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뭐 해줄 수가 있냐면요. 오, 이거 예외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얘가 예외 없이 다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맞나요?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그대로 가자.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되었을 때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지 0보다 큰 거지. 왜? x축이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 이상의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얘 자체가 y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함수값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걔가 0보다 크려면 그럼 얘가 무조건 x축보다는 다 위쪽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그림을 만족하려면 여기 있는 요 2차식 얘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야? 준이? 이 그림을 만족하려면 해가 있어야 돼 아니면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어야 되지. 그러면 해가 없다를 보여줘야 되니까 요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그 전설의 식이 무슨 식이야? 그치? 또 쓰는 거야. 또 무슨 식 쓰는 거야? 또? 주은이 또 무슨 식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설의 식을 써야 되잖아. 또 무슨 식? 이 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전설의 식이 뭐예요? 은상이 바로 무슨 식 뽑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뭐? 뭐? 얼굴은 또 시뻘개져가지고 뭐? 그래 판별식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판별식 D 들고 오면 되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판별식 D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나는 판별식 D를 그대로 구하게 되면 1차의 개수의 제곱 그러니까 A 더하기 2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니까 400에 4배하면 어우씨 1600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빼준 게 0보다 작으면 된다. 보여주면 돼요. 자 이거를 인수분해서 푸는 호구는 없겠죠. 물론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는데 얘 그냥 넘길래요. 왜? A 더하기 2의 제곱이 1600이잖아. 그럼 1600은 뭐의 제곱이에요? 1600은 뭐의 제곱이 이게?
응, 40의 제곱. 그럼 제곱꼴이니까. 그러면 이거 제곱 날려버리게 되면 a 더하기 2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라는 것도 잡아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 제곱해서 40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40보단 커야 되겠고 40보다 작다. 이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42보다는 a가 커야 되겠고 넘어가는 순간 38보단 작아야 됩니다. 그럼 38보다 작은 자연수 a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래서 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7이죠? 그래서 답은 37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이런 판별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푸는 거 등등등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린 뒤로 쭉 넘어가서 18일차로 가겠습니다. 18일차로 갈 건데 그 18일차로 가기 전에 개념 하나만 보고 갈게요. 뭘 보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18일차 가기 전에 그러니까 페이지는 263쪽 펴놓고 있으면 돼요. 263쪽을 펴놓고 있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등비수열의 합공식 간단하게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최은성은요. 우리 은성이는요. 합공식을 설마 모르고 있어야 미적분할 때 큰일 나요. 268쪽 펴놓고 있으면 돼. 263쪽. 263쪽 펴놔. 263쪽 그냥. 263쪽 그냥 펴놔봐. 그래서 이 공식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특히 우리 문과들은요.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은성이는 미적분할 때 특히 급수할 때 이걸로 증명하죠. 급수 이걸로 증명하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걸 후회하고 있죠. 자, 딱히 확통분 없나 그래도? 야, 얘 너네 야 확통 무시한다. 얘 지금 확통 무시한다. 말을 이해를 못하게. 그렇대. 작년에 저는 미적분 그림을 글자를 모르겠어요. 약간 무슨 기호를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리미트 써요. 모르겠어요. 과연 저 중립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저 아이는 확통이 좋았나요? 아니면 수투가 좋나요? 수투가 좋아, 확통이 좋아? 그나마 좋은 거. 와, 못됐다. 대학 보내주는 친구를 둘 다 싫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에휴,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오지. 그러니까 국어 숙제만 해오지 맨날. 쟤 요즘 국어도 안 해와? 야, 얘 요즘 국어도 안 해와? 국어도? 야, 쟤 요즘 국어도 안 해오냐고. 쟤 요즘 국어도 안 해와? 너 오늘 국어 오지 않았어? 은성이 끝나기 한 5분 전에.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난리가 났구나. 항상 일찍 퇴근하던데? 왜냐면 우리밖에 없거든. 아니 이간에도 없으시겠어요? 집에 갔을걸? 맨날 일요일마다 나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나 약 올리면서 가는데? 나 얘 금액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 국어쌤한테 전화해서 하라고? 그러고 나 화요일날 뒤지게 혼나라고? 왜 없나요? 왜 일요일날 전화했어요? 하면서 혼내. 뻥이야. 뻥이야. 국어쌤 착해가지고 혼내지 않아요. 야, 국어쌤한테 혼나는 걸 보고 싶냐? 참고로 얘기해줄까? 국어쌤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너희들 느끼지 않아? 맨날 나 혼자 깐족깐족거리면서 나 혼자 맨날 장난치고 맨날 당하는 입장이잖아. 톰, 제리. 그쵸? 톰, 제리야. 어떻게든 놀릴 걸 찾아가지고 놀리죠.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놀리는 아주 대단한 톰입니다. 내가 제리지. 그쵸? 내가 제리지. 니들한테 당하는 거 맨날 국어쌤한테 풀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들한테, 특히 쟤한테 당하는 거 국어쌤한테 다 풀고 있어. 어쩌라고, 이씨. 제리는 작대잖아. 몰라, 도찐개찐이래.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얼굴은 또 시뻘개져가지고 또. 자, 여기 보세요. 아주 그냥 피부 얼마나 탔으면은 조금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바로 피부 빨개져 아주 그냥. 진짜로. 야, 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에어컨 바로 밑이라 그런지 사람이 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처님 미소를 짓고 있어?
아니 오늘 아니 좋은 칭찬이에요. 부처님 미소 굉장한 칭찬이에요. 왜 이래? 굉장한 칭찬이에요. 부처님 미소 얼마나 온화하셔. 나는 우리 외가가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외가는 불교예요. 아주 독실한 불교셔가지고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나에게 부처님은 그 칭찬이에요. 아니 웃고 다니는 건 좋은데 오늘따라 유난히 부처님 미소로 되게 예수님 미소야. 예수님 미소. 딱 되게 인자한 미소. 그 알지? 그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리라 하면서 미소 짓고 계시잖아. 딱 그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제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진짜 딱 그 미소였어. 오늘 어디까지? 오늘이요? 오늘 21차 등차 수열의 합조금 21차 조금만 나가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18일차가 여기서 아마 1, 2교시가 끊어질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떠드는 이유 오늘 진도는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이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전체 5분만 늦게 끝낼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야 10분 늦게 시작했으면 5분 정도만 늦게 끝내도 되잖아. 자 글쎄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 늦게 끝내면 니네 나한테 뭐라 할 거잖아.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국어쌤한테 뭐라 하시면 되잖아.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나 24년도 수능거. 그럼 나도 이제 수능 풀면 늦게 끝내줘도 돼? 나는 왜 안 돼? 국어쌤은 되고 나는 왜 안 돼? 아니 수학은 100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약간 국어 문제 풀 때는 스트레스 덜 받는데 딱 풀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아주 그냥 어태이가 없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왼수들아. 봐봐 스포트라이트 안 받으면 얼굴 괜찮아졌다가 스포트라이트 그니까 쟤 조금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봐봐 또 빨개져 또 얘는 덜 탄 거예요. 아니야 저게 피부 겁나 타면 저래요 원래. 은석이는 평소보다 많이 탔어. 쟤 진짜 많이 타긴 했어 오늘. 그러니까 팔찌를 벗으면 얼마나 웃기게. 해봐 아니요. 해봐. 싫어. 뭔지 알겠다. 여기 이렇게 이제 흰색 띠가 있는 거죠. 나도 항상 반지 끼고 다녀가지고 반지 보면 막 얘. 씻을 때마다 웃겨 보일 거야. 나는 이번에 그냥 누가 봐도 태닝이 잘 된 피부가 됐어요. 그지 않냐? 유난히 태닝이 잘 된 피부가 됐어 이번에. 아직까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하얘요. 약간 되게 탄탄한 구랏빛 피부가 됐어요. 구릿빛 피부가. 아주 그냥 탄탄한 피부가 됐어. 비웃냐? 비웃었냐 방금? 자 여기나 보세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은요 대체할 게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을 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그냥 가볍게 잡고 넘어갑시다. 그때 우리 여기 등비수열의 합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구할 때는 말이다. 그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구할 때는 말이다. 그냥 이거예요. 첫째 항과 여기 있는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비를 알고 있을 때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못 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줬을 때 우린 등비수열의 합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우리는 여기는 ak라는 등비수열의 합 다시 하면 여기는 sn을 얘기했을 때 여기는 sn을 구할 때는 결국 우리는 못 빼기 뭐야? 은성이 못 빼기 뭐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못 빼기 5분의 1 맞긴 맞아. 뭐에서 1 빼야 돼? 그치 공비 빼기 1분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비 빼기 1분의 분자로 올라가는 거 첫 번째 누구 올라가고? 그치 첫째 항 올라가고 거기에 우리는 공비 몇 제곱 해준 거에서 그치 항의 번호 제곱을 해주고 거기서 똑같이 빼는 순서 맞춰서 1 빼주면 됩니다.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뭐 순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있다 이 소리 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끝. 됐습니까?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바로 14번 들어갑시다. 그래서 263번에 263쪽에 14번 문제 빠르게 보고 갑시다. 자,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S6 빼기 S2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걸 보는 순간 합공식 써가지고 표현해야지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없길 바랍니다. 아까 보여줬다시피. 됐어? 그럼 얘는 S6에서 S2 빼봐. 그럼 얘는 제 몇 항, 제 몇 항, 제 몇 항, 제 몇 항을 더한 것만 남게 됩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주어져 있는 식을 분모로 잡아주게 되면은 제 2항까지의 합을 제 6항까지의 합에서 빼는 거니까 그래서 3항, 4항, 5항, 그 다음에 6항까지만 남게 되고 분자, 그럼 제 9항까지의 합에서 제 5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한 것만 남게 되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제 6항, 7항, 8항, 그 다음에 제 9항까지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일반항으로서 구해주는 게 여기서 가장 편하니까 그럼 우리는 일반항으로 얘 답을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일반항으로 접근을 해보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항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제3항은 그래서 첫째 항에다가 공비 제곱, 제4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세제곱, 제5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4제곱, 그 다음에 제6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5제곱이 되었고 분자 제6항부터도 똑같이 쓰게 되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 5제곱, 그 다음에 첫째 항에다가 공비 6제곱, 그 다음에 첫째 항에다가 공비 7제곱, 그 다음에 첫째 항에다가 공비 8제곱이 되면서 분모 분자 뭔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 좀 하시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뭐 간단하게 정리하고 뭐 묶을 거 묶고 그렇게 가게 된다면 그 순간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뭔가 쫙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첫째 항에도 공비 제곱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얘는 1 더하기 공비 제곱에 공비 세제곱까지만 남게 되는 게 분모, 분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잡아주게 되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5제곱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까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이 순간 분모, 분자 똑같이 지워질 수가 있는 것들이 생겨 안 생겨? 생기면서 다 약분 때렸더니 결국 남게 되는 건 공비 몇 조금만 남게 돼버리게 되는데 이거 약분하면 공비 몇 제곱만 남아요? 그치. 공비 3제곱만 남고 나머지 다 지워지죠. 그래서 공비 3제곱만 남게 되는데 이 공비 3제곱이 지금 대놓고 얼마나 그러고 있는 거냐면 얘가 지금 현재 3이란다. 이 소리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 세제곱이 3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공비 자체를 구하게 되면 얘가 3루트 3이라는데 이걸 3루트 3 이따구로 쓰지 않아요. 왜? 왜냐면은 이대로 냅두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봤더니 얘가 A7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제 7항을 찾으면 돼. 그럼 제 7항은 첫째 항 7에다가 우리는 공비 6제곱이거든. 그럼 공비 6제곱은 공비 세제곱의 몇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요.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7에다가 우리는 공비 6제곱을 나는 여기 있는 공비 세제곱의 제곱으로 써주게 되면은 그냥 뭐야? 그냥 7에다가 3의 제곱이었던 9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7, 9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7, 9 63이죠. 그래서 정답은 6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아주 초절정 간단한 귀요미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었던 거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뒤로 한 번만 넘겨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19번 같은 문제 하나만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9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봐봐. 2개 정도만 보고 쉬었다 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개 정도만 보고 쉬었다 가자면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말 안 같았죠? 이거 보세요. 장충동 왕족발 보쌈 맞나? 미안해. 자 미안해. 너네 관심 없지? 나 어제 다른 학원에 있는 뭐 어떤 선생님이 있거든요. 다른 학원에 있는 선생님 이제 인스타 이런 것들을 요즘 다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들끼리도 요즘 인스타 많이 쓰잖아. 그 선생님이 사회선생님이야. 사회선생님. 그 요즘 뭐 유명한 그룹 중에 뭐 명재현 씨 있는 그룹인가? 어디였지? 보냈고. 그치? 그런 그룹이 있대요. 사회였어. 근데 경제 수업인데 그 뭐 이렇게 앞글자를 따니까 그 사람 이름이 됐나 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돼서 여자애들이 고1 애들인데 명재현 그랬대. 근데 그 사람 모르니까 명재현? 명재현이 누구예요? 이렇게 된 거야. 명재현이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보넥도야 하니까 보이는 엑스도어는 알아요. 그래서 명재현이 누구예요? 이렇게 된 거야. 연예인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그걸 이제 녹화가 됐나 봐. 찔리니까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면서 명재현 씨 팬입니다 올린 거야. 내가 겁나 약 올렸죠. 그러면서 그 대성마임에게 임정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어록 중에 뭐가 있냐? NCT가 뭐야? 대단한 분들이죠. 아주 대단한 어록이 있으신 분인데 그것 때문에 NCT랑 광고까지 찍었던. 결국 NCT랑 광고까지 찍었어요. NCT가 누구야? 대단한 그룹이지 하면서 광고 찍었더라고. SM에서 초대해서. 야, 그거 보고 나도 그러면은 이제 프로미스 나인이 누구야? 대단한 분들이지 하면 나도 이제 프로미스 나인이랑 광고를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 헛꿈 꾸지 말라고? 헛꿈 꾸지 말라고? 프로미스 나인 몰라요? 프로미스 나인? 그 있어요. 프로미스 나인의 이채영님이라고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 내내 낄낄낄낄거리면서 겁나 약 올리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미미미는 나의 주적입니다. 미미미는 죽여야 됩니다. 감히 채영님을 울려? 죽여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미미미는 죽여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등비실 AN의 첫 장부터 최해남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하면서 첫 장 줬고 저거 봐봐. 그때 여기 우리 S3분의 S6이라고 주어져 있는 애가 있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얘는 합공식을 표현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정리할 때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얘가 그래서 여기는 S3분의 나는 여기는 S6을 계산을 할 거고 그럼 S3 자체가 그럼 우리는 공비에서 뺀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 분모 자체를 나는 공비 빼기 1분의 나는 첫째 항이 그대로 A거든. 근데 첫째 항이 대놓고 1이라 그랬으니까 1A.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공비에 우리는 세제곱에서 1을 빼준 것.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고. 분자 S6도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1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공비의 항의 개수만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잡아주게 되면은 얘네 지금 이제 거듭 제곱되어 있는 애들 빼곤 다 똑같은 위치에서 지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순간 얘 분모는 그래서 누구만 남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 자체가 그래서 공비 세제곱 마이너스 1만 분자는 그래서 공비 6제곱 마이너스 1만 남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근데 이거 자체를 우리는 세제곱에 대한 식으로 인수분해를 좀 해보고 싶은 거지. 맞냐? 왜냐? 이거 잘 보면 지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면 얘가 현재 공비 세제곱으로 잡아주면 그 세제곱이 몇 제곱이냐면 제곱이지. 그럼 이건 합차지. 그럼 합차유에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바꿔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공비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 그럼 공비 세제곱의 제곱이라서 우린 얘네 합차 공식 쓰게 되면 이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곱해준 거랑 같으니까 얘네들이 똑같이 지워지게 되겠죠. 맞냐? 그래서 얘들이 똑같이 나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공비 세제곱 더하기 1만 남게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 식을 좀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가 2배의 A4예요. 그러니까 A4는 자 우리 A4는 제 4항이죠. 그럼 제 4항은 일반항 공식으로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 곱해준 거랑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첫째 항이 1이니까 그럼 1에다가 공비 세제곱을 곱해준 거랑 같은 거지. 그럼 요렇게 곱해준 거에서 얼마 빼준 거랑 같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 7 빼준 거랑 같군요. 이렇게 생각해주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공비 세제곱 더하기 1이 그러면 2배의 공비 세제곱 마이너스 7이랑 같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공비 세제곱이 8. 그래서 공비가 2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공비가 2라는 거를 찾는 후구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건 여기에서 A7을 원해요. 그러면 제 7항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제 7항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첫째 항 A1에다가 우리는 공비 몇 제곱을 해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공비 6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첫째 항은 어차피 1이고 공비 6제곱 자체는 공비 세제곱의 몇 제곱이기 때문에 공비 세제곱의 몇 제곱이니까요. 제곱이니까 그럼 공비 세제곱이 8이니까 8에 제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임. 그쵸. 그래서 답은 6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4입니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